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늘이 맑았죠? 하늘이 맑으니 기분도 덩달아 밝아지는 날입니다. 모두들 한결 가볍고 밝은 마음으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한 번은 더 웃으며 한 번은 더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65번째 듣는 감사 얘기는 옛날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국부론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는 또 다른 명절을 남겼습니다. 바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쉽게 풀어 쓴 러셀 로버츠 교수의 내 안에서 나를 만나는 것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실린 이야기를 쉽게 풀어 쓴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리스의 일부였던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는 로마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키네아스는 왕의 계획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네아스는 피로스 왕이 종종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울 만큼 훌륭한 문장가이자 협상가였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그 계획은 옳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 아닐 겁니다. 현명한 키네아스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폐하, 로마인들은 훌륭한 전사임은 물론 수많은 전쟁 강국을 정복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신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키네아스의 물음에 왕은 대답했습니다. 일단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이탈리아 반도를 통째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네아스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고 왕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엔 시실리를 정복할 것이다. 키네아스는 다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고 왕 또한 다시 대답했습니다. 리비아와 카르타고가 우리에게 무너질 것이다. 키네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라고 묻고 왕 역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 전역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네아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자 왕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여, 우리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러자 키네아스가 왕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럼 지금 폐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나이까? 이 이야기의 현대판 버전도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멕시코 해안가 작은 마을의 부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혼자서 부두에 배를 댄 어부를 만났죠. 작은 배 안에는 커다란 황다랑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어부에게 좋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칭찬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습니다. 어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은 멕시코 어부에게 그럼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늦게까지 자다가 물고기 좀 잡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저녁마다 동네에 산책을 나갔다가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기타도 치고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죠. 어부의 말을 들은 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MBA를 나왔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시간을 들여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판 돈으로 큰 배를 사세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렇게 번 돈으로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선단을 갖게 되겠죠? 또한 잡은 물고기를 중간 상인에게 팔지 말고 가공업자에게 직접 팔면 통조림 공장까지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산, 가공, 판매를 모두 감독하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인은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곧 이 작은 마을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 시티로 이사를 가고 어쩌면 로스앤젤레스로 가게 될지도 모르죠. 대도시에 번창하는 당신의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자 멕시코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5년에서 20년쯤 걸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있죠?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때가 되면 회사를 상장할 수 있겠죠. 그럼 당신은 아주 부자가 될 겁니다. 수백만 달러는 좋게 벌겠죠? 수백만 달러라고요? 그럼 그 다음은요? 멕시코 어부의 물음에 미국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은퇴하겠죠? 조그만 어촌 마을로 옮겨가서 늦게까지 자다가 물고기도 좀 잡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밤에는 마을까지 산책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기타도 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잊어버린 채 목적과 수단이 엉켜버리거나 뒤바뀐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깐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나 MBA 출신인 미국인처럼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겁니다. 설령 그렇다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피로스 왕처럼 빙빙 돌아가며 자신의 소확행을 누리려 들지 말고 바로 자신의 목표로 직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이나 사회의 기준으로 자신과 자신의 꿈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의 꿈과 행복은 먼 어딘가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가장 밝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그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겠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행복을 듬뿍 누리시길 바라며 이제는 감사의 나눔을 통해 행복과 감사의 에너지를 확장시켜 볼까 합니다. 듣는 감사 얘기 시작해 봅니다. 캐나다에서 친구 집이지만 또 한시적이지만 돌아올 공간, 안전하게 있을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가 오고 있다. 오늘의 현재의 감사, 감사합니다. 내일 의미 있고 좋은 만남과 시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고독함과 두려움을 EFT 책이 사르르 녹여주고 행복감, 충만한 기분으로 자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경험들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의 일상적 모습을 그린 다큐가 배급사와의 인연으로 일반 상영관에서도 개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저녁에 걷기 운동을 하니까 배가 불렀던 위장이 소화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4일째 받고 있는 교육인데 들을수록 알차고 몰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자괴감이 드는 순간에도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물건들이 제자리를 잡고 조금씩 자리를 잡고 저에게 익숙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행과 휴식으로 보낼 주말이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랑 놀이터에서 놀아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강의도 웃으며 듣고 연금 반찬도 좀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며칠간 휴식과 회복의 시간으로 나를 재충전하는 날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건이를 잘 자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온수매트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 대학 시작날이라 빨리 절 수행하고 10시 전에 도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룸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로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